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공통 교양 과정 13회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학기 수업이 시작된 지가 벌써 4개월째가 되게 되는데, 학기 초의 예상과는 달리 이번 학기 마지막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을 이론적으로 또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눈빛을 확인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그 생각들과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주어진 그런 교육 내용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비대면 강의라고 하는 이런 낯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집중해서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맞춰준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학기가 열리게 되면 부디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고 강의실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비대면 강의여서 조금 개인적으로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의 얘기들을 또 많이 들어서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여러분들의 그런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전들 또 고민들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미처 다 해드리지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2학기가 돼서 아마 문화예술 교육개론을 들었던 학생들은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유와 실습을 들어야 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직접 만나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은 다음 학기 수업을 통해서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뭐 부득이 또 2학기 상황이 또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또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남은 그 2학기 과정은 학교에서 우리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바라고 저 또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뭐 생활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는 그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잡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역 정책들에 솔선수범해서 우리 용인대학교 구성원들부터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런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함께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쉬움들과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그 부족한 부분들은 2학기 수업으로 일단은 좀 미뤄두고, 어쨌든 오늘 마지막 13회차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문화예술 교육사 공통교양과정의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과 지역, 또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과 기대 수준이라는 그런 테마를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러한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영국처럼 유럽의 그런 문화예술 교육을 일찍이 먼저 제도화하고 정책화하고 프로그램화했던 그런 나라들에서는 어떤 그 모델들을 통해서, 교육 모델들을 통해서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특히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예술을 잘 이해하고 예술을 잘 표현하는 이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예술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자기의 내재적인 역량으로 내재화시켜서 그러한 예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기의 역량으로 삼은 그러한 그 시민들이 자기 삶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 이 문화예술의 영역이 아닌 자기 생업의 공간으로 돌아갔을 때 예술의 상상력과 예술의 창의력을 자기 분야에서 발휘해서 기존의 그 분야가 갖고 있지 못했던, 그 산업 분야가 갖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그런 시도들과 새로운 어떤 도전들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바로 창의적 인재다라고 이제
영국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러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무장된 그러한 인재를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술에 대한 비평이라든가 예술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기량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이고 좀 더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을 설계하고 정책화시켜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을 실제로 프로그래머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러한 전략 모델 가운데 소렐의 케바코치식 문화예술 교육 모델은 취학전, 그 다음에 취학기, 그 다음에 직업인기 이렇게 사람의 한 생애를 크게 세 단계로 이 생애 주기를 구분하면서 각각의 생애 주기별로 학교와 사회에서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절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소렐의 케바코치식 문화예술 교육 모델이었고요. 이러한 그 소렐의 케바코치식 문화예술 교육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직업,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양한 분석과 다양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춰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소렐의 케바코치식 문화예술 교육 모델이 지향하는 그런 그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의 직업,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과 다양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될 핵심 역량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취학전, 취학기, 직장인기, 사회인기 이렇게 생애 전주기에 걸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중앙정부의 재원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정책 역량만으로는 사실은 역부족인 측면들이 많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처럼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핵심 사업 영역으로 문화예술 교육 영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정책 영역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분배되고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만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전 생애 주기를 대상으로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중앙정부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그러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그런 사업들이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모든 지역의 국민들에게 원하는 모든 지역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의 책임이자 역할이 되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역마다 다른 특성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 또 수도권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환경 이런 것들과 예를 들면 뭐 경남권, 호남권, 충청도 같은 중부권, 강원권 이런 각각의 지역들은 서로 다른 그런 특성과 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별 특성과 환경을 1대1로 적응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과 시행은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시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그런 그 앞선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도 중앙정부는 큰 틀에 있어서의 문화예술 교육의 지향점들, 방향성이라든가 큰 목표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그런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 사업에 중앙 정부가 이제 자기의 역량을 집중해서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역까지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통로,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인프라 구축에 중앙 정부가 좀 더 집중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구체적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과 그런 문화예술 교육을 입안하고 디자인하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자기 지역만의 문화예술 교육 인력 풀을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시행 학교라든가 지역사회와 연계를 맺어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지역 문화예술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역이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마다 다른 특성과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과 환경을 반영해서 지역 나름의 지역마다 특화된 자기 특성을 감안한 그러한 특화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교육 정책들을 지역마다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의 재원과 중앙의 정책 역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자생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정책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냐면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이 성과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예술 교육과 지역의 연계를 고민할 때에는 지역에 존재하는 큰 세 가지 주체들 간의 강력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 세 주체는 누구누구인 것이냐? 첫 번째, 지역 정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예술가들이 존재할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로컬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살펴봤던 지역 정부, 지역의 예술가, 지역 로컬 기업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테마로 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우리 두 번째 교재를 살펴보면 우리 존 소레라든가 이런 영국의 많은 문화예술 교육 정책 전문가들이 강조하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정부는 지역 특성과 환경적인 어떤 그런 차별성을 반영을 한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 교육 정책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두 번째, 지역의 예술가들은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문화예술 교육가로서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을 하는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로서 참여를 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예술적인 역량을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역 기업들은 그러한 지역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후원하는 스폰서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과 지역 예술가들의 재능 투입과 또 지역 기업들의 후원, 스폰서십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정부, 지역 예술과 지역 기업들이 각각 자기 이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투자들을 해야만 중앙정부가 마련한 큰 틀에서의 그런 문화예술 교육과 그런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국가가 구축한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차별화된 그 지역만의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수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 교육을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영국의 경우 토요 예술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토요일이면 이제 영국도 정규 교과 수업이 없는 날이니까 이 토요일 시간을 활용을 해서 문화예술 교육에
그 참여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장르라든가 영역별로 이렇게 그룹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뭐 미술 작업을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뭐 영상 작업을 하고 싶어, 나는 뭐 연극 공연을 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각각의 지향에 맞게 이렇게 그룹들을 만들어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 가운데 이미 어느 정도 역량이 인정되고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인정받는 그런 예술가들을, 지역의 예술가들을 초빙을 해서 각각의 그런 그 장르들마다 그런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과 워크샵 개념으로 직접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과정까지, 기획부터 창작, 발표에 이르는 문화예술의 전 과정을 한번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인정받은 중견 예술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높은 수준에서의 이런 창작, 창의, 이력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토론이라든가 고민들이 토요일마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지역 예술가들의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대한 그런 그 투입이 물론 이제 일정하게는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예술적인 기량을 내가 순수한 창작 영역을 위해서도 내가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지만, 내가 우리 지역의 예술을 지망을 하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한번 내가 나의 창작 역량들을 투입해 보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재능 기부의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100% 재능 기부로만 그런 것들이 강요 혹은 강제되게 되면 사실은 자발적인 예술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토요 예술 클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지역의 로컬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 차원에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를 지역 정부가 주도를 해서 그런 후원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역 정부가 토요 예술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여기에 필요한 교육 인력들과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 이런 부분들을 지역 정부가 주관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기관이 주관을 하고 지역의 예술가들이 재능 기부를 하면서 한편으로 지역 기업들이 스폰서십 차원에서 결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그 지역 나름의 지역 로컬 기반의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그런 그 성공 모델로서 우리가 영국의 토요예술 클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토요예술 클럽을 본떠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토요예술학교라든가 꿈다랑 예술학교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꿈다랑 예술학교, 이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물론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중앙 정부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저기 뭐 아르떼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광역 문화예술교육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이제 여러 문화재단들이 그런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 이 꿈다랑 예술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역의 로컬 기업들이 얼마나 큰 후원, 스폰서십을 발휘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중앙의 재원들에 의해서, 또 중앙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몇몇 그 문화예술 교육 인력들이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역의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애호가들과의 그런 협력 관계를 맺기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게 되고, 그런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그런 교육의 노하우들이 지역으로 이렇게 남지 못하고 이제 그 붕 떠버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중앙의 재원들에만 너무 또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그 문화예술 교육 강사들에 대한 그런 그 이 금전적인 이런 지원이라든가 보상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역량 있는 그런 인력, 예술 인력들이 참여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국 토요예술클럽의 사례를 보듯이 너무 지나치게 중앙에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이런 것들이 중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풀 또 중앙의 어떤 재원들 이런 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교육 기관들이 좀 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디자인하고 그러한 것들이 시행됨에 있어서 지역 예술가들에게 충분한 그런 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로컬 기업들이 어쨌든 기업들은 사회 공헌 사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일정 매출액의 일정액 이상은 사회 공헌 기부를 하든지 공헌을 하든지 그런 그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무슨 뭐 자기들 나름의 그 기업들의 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공익기부재단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그런 공헌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 매출의 일정 부분 이상을 그런 사업들에 돌려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엄한 지역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과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교육 대상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이죠.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그 정부와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유치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매개자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사실은 뭐 용인 같은 경우도 광역으로 보면 우리가 경기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문화예술 교육센터가 경기 문화재단 산하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문화예술 교육센터를 통해서 용인시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또 문화예술 교육 사업들이 또 이렇게 이관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용인 같은 경우는 용인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용인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부는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경기 꿈의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학교까지 이제 그 내려와서 몇몇 과목에 있어서는 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이라든가 회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대학에 와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일부는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만 용인문화재단에서 시행을 하는 다양한 지역 대상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 특히 뭐 꿈다락 학교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여전히 용인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 인력들이 참여한다기보다는 그런 사업들을 전문으로 하고 다니는 중앙의 수도권이라든가 뭐 서울 기반의 그런 그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하는 그런 뭐 일부 문화예술 교육 기업이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이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집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용인에서 한 번 더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용인을 대표하는 학교가 우리 용인대학교고 용인대학교 안에 용인 대학교 안에 문화예술대학이 있어서 국악도 마찬가지고 뭐 시각예술도 마찬가지고 영상예술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한 분야의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력들이 현재 용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그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이런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대단한 낭비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많은 그 문화예술 교육 활동가들이 뭐 실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용인에 와서 교육 활동을 한 다음에 또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 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분들과 관계를 맺어서 어떤 예술에 대한 어떤 체험을 했던 학생들이 이분들이 떠나고 나면 이 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 선생님들을 따라서 멀리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까지 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용인 지역에서 소재하고 있는 우리 용인대 학생들, 용인대 교수님들, 용인대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마쳐서 용인에서 자취하고 있는 많은 예대 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필요하고 뭐 이렇게 여건들이 맞는다면 용인 지역에서 얼마든지 그런 학생들과 상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소통을 하면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얼마든지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들을 멀리 이런 그 서울에서 내려오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재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용인에 SK 반도체가 이제 큰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어서 용인
기업이 될 것이고, 또 용인을 대표하는 또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에버랜드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들을 이미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들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이런 용인 지역의 예술가들이 투입되는 용인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런 재원들을 좀 투자하십시오. 이런 역할들을 용인시 또 용인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나서서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용인 지역에 맞는 로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공공기관들 혹은 매개자들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그 뭐 경기 문화예술 교육센터라든가 용인문화재단이나 이런 그 기관들에서 미처 그런 스폰서십이라든가 지역 예술 인력들에 대한 그 네트워크 구축 이런 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대단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용인대 출신의 많은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용인의 문화예술 교육 인력 풀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용인 지역의 용인문화재단이라든가 용인시에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있지 못한 현실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아쉬워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시라든가 재단 아니면 이렇게 그 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전국 조직들이 있어서 그런 그 정책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에 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들을 늘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양들이 이 문화들이 잘 바뀌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 단순히 뭐 지역 인력들을 뭐 지역 인력들을 활용을 하고 뭐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의 예술 인력들이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왜? 지역의 예술가들이 서울에 가서 뭐 예를 들면 국악과 학생들은 국립국악원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국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활동의 무대들이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지역에서 뭔가 자기의 국악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지역을 기반으로도 얼마든지 자기 예술가로서의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예를 들면 국악과 관련된 지역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안정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역의 국악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스템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자기 이 생활 가운데 어느 부분, 어느 그 비중만큼은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 자기의 역량을 투입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의 그 일자리 차원에서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로서 또 여러 가지 합당한 보상들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보상을 기반으로 또 자기 삶의 일정 부분들은 또 국악인으로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로서 어떤 생활의 여러 가지 기반의 일정 부분들을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또 자기가 창작 영역을 위한 그런 생활에도 자기의 어떤 시간의 일정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도 지역의 인력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지만, 이러한 안정적인 문화예술 교육 시스템들을 지역에 구축을 시켜 놓으면 지역의 예술가들이 예술가로서 자기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그 물적 토대, 금전적인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문화예술 교육에 투입됐던 그런 예술 인력들이 자기 창작을 위해서도 좀 더 자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창작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어떤 그 창작자로서의 문화예술가로서의 그런 활동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우리가 영국의 그 토요예술 클럽 같은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정책,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이 단순히 중앙의 여러 재원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예술가 또 지역의 기업들이 함께 지역 정부와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큰 시사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성에 맞는 한국적인 지역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 교육 정책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이라든가 또 이런 고민들을 통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필요성들이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이 모든 국민들,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또 그 국민들의 전생에 걸쳐서,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제공돼야 되는 그러한 그 문화예술 교육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만 국한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국가들에서도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정책 수립과 시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가 지역의 예술가들과 지역의 기업들의 참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매개자로서의 역할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역할들을 한국의 중앙정부와 한국의 지방 정부들이 좀 더 그런 그 역할들이 자기 역할이다라는 인식들을 해 나가면서 그런 사업들에 좀 더 고민을 하고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시작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진 않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 같은 그런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또 뭔가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그런 그 흐름들이 뭔가 여론으로서 그 정책적인 압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 예대 학생들, 특히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듣는 학생들부터 그러한 여론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바깥으로 SNS라든가 여러 온라인 공간들을 통해서 혹은 문화예술 교육 진흥원 홈페이지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의 필요성들을 알려내는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 또 문화예술계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여론화 과정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 강사 노조가 있습니다. 예술 강사 노조가 있는데, 이러한 그 조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러한 그 지역의 그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지역 정부의 역할, 또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 공간 확대, 또 그런 것들을 위한 또 지역 스폰서십의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도 우리 학생들이,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듣는 학생들이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면 여러 가지로 또 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육, 특히 지역 문화예술 교육이 정상화되고 높은 수준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마지막으로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과 기대 수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책을 보면 문화예술 교육의 시행에 있어서 피교육자, 학생들이죠.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일 수도 있고, 또 사회문화예술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시민들이니까 그런 그 대상들까지 포함을 한 문화예술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피교육자,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에 나서는 그런 교육자들이 피교육자들에 대한 기대 수준을 스스로 높게 갖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제 우리 책에서 소렐 같은 그 영국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교육에 있어서 교육자가 자기 학생들에 대해서 기대 수준을 높게 갖는 것이 어떤 교육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성취도를 높이는데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매 학기 이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 학생들과 나누다 보면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의 우리 예대 학생들이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 있어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들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뭐냐면 한국의 특수한 교육 환경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육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 겪은 문화예술 교육의 그 상당한 그런 비중은 사실은 입시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 있다 보니까, 입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성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그 제한되어 있는, 이미 밝혀져 있는 평가 기준에 맞춰서,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하는 그런 결과 중심의 교육이다 보니까 기대 수준을 높인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야, 너 왜 여기 이만큼 왜 못 그려? 너 왜 이만큼 연주 못해? 왜 너 이만큼 못 불러? 너 왜 이만큼 연기 못해? 너 왜 이만큼 표현 못해?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 참여하는 많은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예술 감성과 다른 성취의 과정들, 또 성취의 경로들, 또 그 경로들을 거쳐가는데 서로 다른 소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몇 가지 획일화된 기준에 맞춰서 난 너 이만큼 기대하는데 너 여기까지 이렇게 그 올라오지 못해. 너 지금 다른 애들은 여기까지 지금 똑같이 3개월 연습해서 여기까지 연주하는데 너는 왜 이거 못하지? 이렇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예술 감성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접근 경로와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인데, 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기간에 이만큼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압박을 받아야 될까? 오히려 그런 그 기대 수준,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교육자가 갖고 있는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예술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감되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예술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예대 학생들이 많이 토로를 하는 것을 제가 수업 과정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렐 같은 그런 영국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기대 수준과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기대 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한국적인 상황에서 기대 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대단히 세심한 그런 해석과 적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피교육자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생애 주기에 저마다 그런 생애 주기의 특성에 따른 그러한 그 교육이 제공돼야 되는 것인데, 생애 주기별로도 굉장히 다른 편차들이 존재하지만 같은 생애 주기에도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른 문화예술 감성과 그런 그 기본 소양들을 갖추고 있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획일화시키는 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 교육과 그런 획일화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국의 경우에. 그럼 무엇이냐? 영국에서는 그런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기대 수준과 기회 제공에 대한 기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제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방향성에 대한 기회 수준은 이런 겁니다. 야, 오늘 우리가 그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있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사진 잘 찍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니?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진을 찍지만 다른 기회, 다른 과정에서 사진이 아닌 다른 예술, 예를 들면 뭐 노래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노래도 해보고 또 연구에도 참여해보고, 나는 오늘 사진을 했지만 다른 거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라면 다른 장르의 예술에 대한 경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내가 노래를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또 혹시 모르는 거야. 네가 연기를 해보면 연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연기에 더 많은 열정을 느낄 수도 있으니, 오늘 네가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를 했지만 내일은 한번, 아니 다음 주에 다음 달에는 뭐 연기에 대해서도 한번 네가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너 오늘 이런 영역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영역의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했을 때에도 네가 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니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이런 방향들과 갈래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제한을 갖는다거나 스스로 문을 닫지 말고 다양한 방향성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네가 참여해 봤을 때 다른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에도 높은 그런 만족도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대를 가져보자. 이런 방향성 차원의 기대 수준을 높인다라는 것은 그런 다양한 방향성에 대한 그 가능성을 너무 미리 문을 닫아놓지 말고 그런 가능성들을 열린 마음으로 보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향성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함께 그러한 그 다양한 방향성들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면 문화예술 교육의 다양한 그런 방식, 다양한 형식에 대한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창작해 볼 수도 있고, 뭐 비평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기를 해볼 수도 있고, 노래를 불러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문화예술 교육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러한 영역들이 개인에게 기회로서 제공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네가 이런 교육에서 어떤 성취를 했다 해서 다른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든가 혹은 네가 오늘 이거 해본 거 보니까 다른 거는 잘 못할 것 같으니 그냥 이거만 열심히 해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네가 노래도 잘하지만 연기도 잘할 수 있어 연기도 잘하지만 그림도 잘 그릴 수 있어 다양한 기회들에 대해서 네가 다양한 체험들을 해보고 그 가운데에서 학생 스스로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내 감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회 제공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기대 수준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지 결과에 대해서 너 여기까지 왜 연주 못해? 너 왜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해내지 못해? 결과와 성취 수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몇 가지 획일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 관련된 기대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어디까지나 그 자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각각의 문화예술 감성과 역량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그 성취 결과물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얼마나 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고 그 결과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말 그런 표현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전문적인 예술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이끌어가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표현 역량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예술에 대한 이해도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네가 뭐 은행원이 되고 싶어? 은행원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은 이런 것이야. 은행원으로서 네가 살아갈 때 문화예술의 그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런 영역에서 한번 네가 접목해서 발휘해 볼 수 있어. 네가 예술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네가 무슨 뭐 외교관이 되고 싶어? 그러면 스토리텔링 장르들의 캐릭터 분석의 그런 이 교육 프로그램을 네가 한번 정해 보면 네가 나중에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할 때 다양한 외교 협상 파트너들의 캐릭터를 분석을 해서 적절한 협상 전략들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너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방향성이 될 수 있겠네. 이러한 그 표현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결과치에 대해서 서열을 매겨서 표현 잘하면 우수한 교육 우수한 학생, 그것을 못하면 우수하지 못한 학생, 이렇게 함부로 결론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술적인 표현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술적인 표현을 잘 못하지만 문화예술의 어떤 상상력이나 감성들을 잘 이해하는 애호가가 될 수도 있는데 문화예술적인 표현을 잘하는 사람과 문화예술 표현을 잘 하지 못하지만 애호가로서의 어떤 그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 사이에 문화예술 교육의 기준으로 서열을 매겨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표현 능력이 좋은 학생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애호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기만의 어떤 삶의 가치들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우열이라든가 서열을 매겨서는 곤란하다. 다만 각각의 그런 그 소질이라든가 감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예술의 활용 방안, 활용 전략들을 개인마다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예술가로서의 자기 전략들을 마련한다면 나는 예술을 좋아하고 예술의 어떤 그 상상력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런 문화예술의 감성과 상상력을 적용해서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창의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는 그런 삶들이 권장되고 거기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바람직한 기대 수준의 적용이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한 그런 교육적인 가치관, 교육적인 적용의 관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기대 수준을 높게 설정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것이 결과라든가 성취 정도에 대한 것이 되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오히려 과정, 방향성, 그리고 기회 제공에 대한 그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어떤 그 성취의 다양한 그 양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양태들에 대해서도 문화예술 교육은 절대로 차별한다던가 서열을 매겨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예술가의 길을 걸어간 학생들에게는 예술가의 길을 또 문화예술 애호가로서의 삶을 걸어간 학생들에게는 그 길을 각각 권장을 하고 각각 거기에 맞는 사회문화예술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생애 주기,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기대 수준 제고의 그런 그 적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기대 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방향성, 기회 제공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첫 번째 교재를 통해서는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투자되어야 될 그런 중요한 정책의 어떤 대상이 된다를 살펴봤었고 그러한 것들에서 궁극적으로 단순히 사회적인 문화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도 문화예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 이꼴 창의력 교육은 아니지만 창의력 교육에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또 모든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원하는 생애 주기에 걸쳐서 그러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이자 지향점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밟기 전에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그 내용들 혹은 그 개념들과 또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영역까지 넘어왔을 때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생각하게 될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개념과 영역, 범주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달라지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예술 교육 과정을 통해서 생각했던 뭐 기량을 기량을 단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문화예술 교육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이지만 예술의 어떤 기량을 단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예술 교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창의적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전환시켜주는 창의 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 교육의 영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식과 그 필요성들, 중요성들을 인식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술가로서, 청년 예술가로서 예대 과정을 마치게 되면, 학부 과정을 마치게 되면 청년 예술가로서 사회 진출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이러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예술의 영역을 창작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살펴봤던 문화예술 교육, 또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영역까지 확장해서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청년 예술가로서의 진로도 좀 더 큰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진로의 어떤 그 모델들, 후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면서 좀 더 폭넓게 여러분들의 그 청년 예술가로서의 사회 진출 전략들을 좀 더 폭넓게 고민하고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작자로서 여러분들이 청년 예술가, 창작을 위한 창작을 하는 청년 예술가로서 자기의 어떤 비전, 삶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창작 활동만으로 자기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제반 환경들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뭔가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영역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예술과 전혀 동떨어진 뭐 알바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뭐 카페에서 알바하고 뭐 전단 돌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또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뭐 대학로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예술과 전혀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창의력, 창작력들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에서 그러한 창작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좀 더 여러분들의 그런 청년 예술가로서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단순히 물질적인 윤택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예술적으로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다 크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이 예술 창작 영역에 좀 더 이렇게 더 집중돼서 고민을 해왔다면 이제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창작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진로에 적용을 해서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 영역까지 확장을 한 그런 진로 모색, 진로 고민들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또 학과에 있는 여러분들 학과의 교수님들께서 또 많은 지도와 도움 말씀을 주시겠지만 혹시 학과 교수님들과의 상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부족하고 좀 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용인대 문화예술대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전담을 하고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또 제가 뭐 소속은 문화콘텐츠학과이지만 우리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듣는 학생들도 말하자면 제가 지도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사로서의 사회 진출과 관련된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진로 상담을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허락하는 여건, 예를 들면 학교에서 만날 수 있다면 학교에서 제가 여러분들 진로 상담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비대면 환경이 계속 당분간 지속이 돼야 된다 그러면 또 뭐 온라인 뭐 화상 수업이라든가 또 이메일 뭐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조적으로 그런 진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여건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그런 상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학생들은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것이다, 또 문화예술 교육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그런 그 가치들, 목표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 창의적 인재 양성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예술이고 또 우리가 학기 초에 살펴봤던 예술의 기원을 통해서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진화 역사 과정에서 정말 오랜 인류가 사회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 그 무렵부터 예술의 역사는 함께 시작되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 물론 예술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술의 현재의 어떤 위상과 또 예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복잡 단단해지고 고도화된 그런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를 보자면 예술만으로 세상을 바꾸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예술은 만들어낼 수 있다. 예술은 키워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예술이다라는 관점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현대사회에서 의미 있는 그런 영역이 된다. 그리고 그런 의미 있는 문화예술 교육 영역을 고민하고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문화예술 전문가를 꿈꾸는 우리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학생들에게 이러한 예술이 갖고 있는 예술이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져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선택한 그 선택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여러분들 개인에게나 우리 사회 전체에게나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서 좀 더 다양한 사례들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처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봤더라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아쉬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이 수업을 듣기 전과 이런 내용들을 수업을 통해서 접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 많은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생각들이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가치관과 생각들이 많이 이제 변화되어 있고 많이 성장되어 있을 수 있다면 이 교수로서 큰 보람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들 또 여러 가지 사례들 우리 동영상 자료들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장르를 통한 문화예술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을 나라면 이런 방향으로 한번 디자인하고 프로그램 설계하고 시행해 보고 싶다 이런 발상들 상상들을 지금부터 많이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는 스스로의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사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학기 비록 비대면 강의로 진행된 한 학기였습니다만 이번 학기 문화예술 교육사 공통 교양 과정이 우리 문화예술교육대학 문화예술대학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듣는 학생들에게 나름의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될 수 있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동영상 강의들이 두고두고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남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 계정에 올라가 있는 그런 자료들 제가 삭제하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두 권의 교재 살펴보면서 제가 동영상 강의 때 설명했던 부분들 한번 되새김할 필요가 있는 그런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또 동영상 강의 자료들도 두고두고 활용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다음 학기에 우리가 학교에서 만날 수 있다면 수업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두 과정을 또 다 패스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지는 않겠지만 또 캠퍼스에서 만나게 되면 교정에서 만나게 되면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일일이 다 기억을 뭐 이렇게 사진으로는 봤지만 실제로 보기엔 제가 먼저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아는 척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또 예대 카페에서 제가 맛있는 또 커피 또 사드릴 수 있으니까 또 반갑게 우리 학교에서 만날 수 있으면 서로 인사하고 또 진로 상담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또 도움도 드릴 수 있고 이런 그 것들을 또 우리가 기약을 하면서 이번 학기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도 즐겁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또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잘 마치시고 이후에 청년예술가로서 또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졸업 이후에도 건승하시고 또 계획하는 많은 것들 큰 성취 이룰 수 있도록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